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출장 중에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기가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비즈니스 일선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으로서 대한국 비즈니스 일선에 있는 중국 사람들,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한중 관계가, 중한 관계가 정말로 최악이다. 정말로 최악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망설이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교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취직을 하셨거나 해야 되거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중국어 실력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높아요. 이게 최고 등급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시험을 요만큼으로 낮춰서 결과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턱걸이만 살짝 넘게.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조직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회사에서, 야, 얘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컸네, 그럼 얘 중국 쪽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만약에 나를 중국 업무로 배치하면 내가 퇴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모든 회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번 중국과 관련된 일을 맡으면은 막 자기 스스로 좌천됐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 신기한 분위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금이야말로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 최적의 시점이다.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용어를 쓰자면 지금이 저점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국의 이제 대기업 중에 LG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입사를 했을 때 부장에서 상무 진급하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때는요,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제 막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늘어나던 시점이었대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는 일종의 그 신사업처럼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재원도 파견을 하고 뭐 출장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했답니다. 특히 중국 대륙으로요.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중국하고 말도 잘 안 통할 뿐더러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서 중국 대륙으로 보내려고 하면 안 가려고 하고서 조금 이쁘게 보인 사람들은 홍콩으로 가고 조금 회사에 밉보인 사람들, 좀 부적응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은 분들이 중국 대륙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그 올림픽 지나고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지나면서 그걸 극복을 하는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폭발을 해버리니까 회사에서 중국에 있는 업체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대륙으로 파견을 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바로 임원 승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지금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 왜냐? 해봤자 어차피 자기 혼자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감정적인 시각을 조금 걷어내고 우리가 이제 좀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객관적인 수치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이 여러분 제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이 제조업에는 다양한 이 부품들, 원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아마 중국을 통해서 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제가 중국에 있는 A 업체를 통해서 사는 거라면 이 A 업체를 B 업체로 바꿨을 때 바꿀 수가 있다면 제 원가를 20에서 3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제가 이 어떤 부품이나 이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사지 않고 중국에 있는 모업체한테 산다면 원가를 30에서 4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이 제조 경쟁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뭘 사온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놀랬는데, 되게 막 열악한 곳에서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설비와 좋은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현지 정부의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굉장히 저렴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비해서요, 이 경쟁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노동력 싼 걸로 치면은 뭐 인도나 이런 데가 있지 않느냐, 동남아가 더 싸지 않느냐. 자, 동남아는 제가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 종종 나가는 인도의 문제들, 그 다음에 물건을 다 만들어놔도 물류 때문에 배송을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도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왜냐, 본인이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중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중국에 있는 좋은 업체를 찾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자기 비즈니스에 정말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50원에 사다가 이거를 60원에 파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매달 10원을 번 거예요. 그 20원 가지고 제가 나가는 직원 비용이나 각종 부대 비용들 다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50에 사지 않고 만약에 30에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10을 가지고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30을 가지고 해결하면은 이거는 그냥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이걸 왜 안 하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미 제품이나 어떤 컨셉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가정이고, 제가 만약에 지금 파는 제품 말고 차세대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R&D의 영역이죠. 연구개발의 영역인데, 제가 그 사람들을 또 고용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만들어 오는 R&D가 있어요. 그 R&D를 갖다가 제품이 나오겠죠.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비용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R&D를 아예 자기가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R&D를 한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R&D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1년 매출액이 400억, 500억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기업도 직원을 한두 명을 늘리는 게 되게 어렵대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인군 구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직원을 늘리면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R&D의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최첨단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좀 얘기가 다르겠으나,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중국 업체가 그 엄청난 경쟁 환경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다듬어 놓은 R&D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R&D로 예를 들어서 중국 업체가 1년에 1000만 개를 판다고 쳐볼게요. 그 1000만 개 중에 10만 개를 내가 한국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10만 개 가져가는 사람한테 R&D 비용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 1000만 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내 경쟁업체가 20만 개 갖다가 팔면 어때? 그런 일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무주공산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똑똑한 사장님들은 자기가 직접 고민하고 R&D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고민한 결과 방향을 이렇게 잡았구나, 그게 일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의 문제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차코페페 채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꾸역꾸역 나가고 있는 채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적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